장모의 잔고증명 조작 문제, 범죄 행위를 정치권에 공론화시킨 그런 기여가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그 뭐 본인도 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나 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고 극찬을 하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8년 국감장에서 장제원 당시 이제 법사위원이 흔들었던 통장 잔고 서류입니다.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쏘아 올렸던 그 공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 신분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고민정 의원이 먼저 공세를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거기가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세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제 장제원 의원이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건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뭔가 인정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설명을 했다.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2019년 당시에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고의 극찬했던 고민정 의원. 과거에 또 어떤 발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SNS에 그 영상까지 링크를 걸어놔요. 그러면서 기억력 많이 흐려진 듯한 그리고 마음이 많이 조급한 모양이다. 이라고 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2018년 이 장제원 의원이 거론했던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쯤 되면은 장제원 의원이 반격을 좀 강하게 한 셈인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런 걸 두고 이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땐 최선의 얘기였는데. 예, 돌아보면 또 이제 그렇게 아닌 걸로 나타나는데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법사위원 이제 야당으로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문순 어떤 여사였던 그런 걸 그러니까 장모 얘기를 고사도 그냥 뭐 더 심각하게 거론한 거예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 거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그 화면은 저하고도 관계 많은 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 유튜브가 좀 한미한 유튜브라서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예. 저 영상을 제가 딱 하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폭발했어. 그래 그 때문에 그런지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영상을 아주 이제 인연이 깊은 영상인데 예. 어쨌든 뭐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결국은 뭐 결과가 당시하고는 좀 달리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두 분에게 지금 다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자꾸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모습이 그냥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쯤 되면 누가 더 머쓱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니 뭐 너나 없이 머쓱한 상황인 거죠. 누가 더 머쓱하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결국 이제 입장이 바뀌고 진영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입장이 돼가지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예. 공격의 선봉장이었던 거는 익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당시에 장모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때 예. 오늘 장모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맥락을 보면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라는 거를 내가 밝히지 못했다. 뭔가 근거가 못 찾았다. 최은순 씨의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때문에 이 장모의 잔고증명 조작 문제, 범죄 행위를 정치권에 공론화시킨 그런 기여가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그 뭐 본인도 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나 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고 극찬을 하고 정말 하늘이 내린 검사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지요. 예. 그랬다가 이제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우리 편이 되면은 과거의 허물도 잘못도 다 없었던 듯이 치부하는 예.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의 이 진영의 모습을 한번 서로 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두고두고 그냥 남을 어떤 영상 기록들이에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죠.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슈인데요.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거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뭔가를 이게 공약사항이거든요. 대통령 공약사에서 뭔가를 좀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월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 법안 이거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과방위원장 내가 사퇴한다. 지금 과방위원장이거든요.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사실 과방위원장직은 여야 모두 원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내걸었어요. 지금 어떤 조건을 걸고 이거 어떻게 좀 의도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과방위원장이면 과방위원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직을 걸고 뭐 이거 해주면은 내가 사퇴하겠다. 그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나 또 원희룡 장관이나 또는 국회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제원 의원조차도 다들 직을 걸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 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시겠냐. 뭐 이 말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장관 최근에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리면서 직을 걸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직을 거니 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벼랑끝 전술 마냥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린 자세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저희들은 성과가 나올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절차와 과정에 맞게끔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게 공직이라는 것이 무슨 껌도 아닌 것이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방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전 의원님 이게 약간 어떤 홍석주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이게 뭔가 절실함의 표현일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누가 말씀하실까요? 정미경 최고위원.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 우주항공청 이거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공약사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위원장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이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가방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그걸 통과시키면 완전히 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개인에게도 정치적으로도 좋고, 이게 괜찮은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과방위원장 자리를 장제원 의원이 내놔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합니다. 그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저번에 민주당이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이 위원장 자리를 내놔도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당 않거든요. 차원에서는 크게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략 전술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지금 과방위 소속이신데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은 과거에 좀 조금 추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지금 이제 군사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라든지 또 아마존까지도 지금 이제 그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우주 항공청 설립에 따른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항공청법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쟁점이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게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은 사실은 우주항공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이동관 이제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마라. 또 방송법 시행령으로 이제 TV 수준이 분리징수돼 있는 걸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는데 이걸 소위에 직회부해라 이런 걸 약속을 이제 하니까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방위원장으로서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배수의 진으로서 저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원장 과거보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자리가 됐죠. 그리고 규모가 과방이라는 이 상임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쪼개야 된다. 너무 규모가 커서 다루는 분야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